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곤충기, 파브르의 곤충기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파브르는 프랑스의 곤충학자고요. 그 책에 등장하는 곤충들은 아마 다 프랑스에 살고 있는 곤충들이었겠죠. 오늘 초대석에 우리 한국 토종 곤충의 이야기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서 한국의 파브르 이렇게 불리우는 곤충학자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나이 40에 늦깎이로 공부를 시작해서 한국 최고의 곤충 전문가가 되신 정부희 박사님을 함께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정부희입니다. 예. 우선 그 목걸이가 그 잠자리죠? 네, 이거 잠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곤충을 연구하고서부터는 뭐 머리핀, 브로치 이런 것들을 다 곤충으로 된 걸로 제가 이제 사거나 아니면 선물 받거나 그러고 있거든요. 목걸이가 잠자리고. 네, 목걸이는 브로치는? 잠자리고 브로치는 나비입니다. 그죠? 네, 이건 기차역에서 중소기업 박람회에서 네, 눈에 띄길래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액세서리를 많이 갖고 계세요? 제가 세어보진 않았는데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아무튼 국내외 어디든 다니시다가 네. 이런 액세서리만 보면 눈에 딱 띄겠군요. 네, 그리고 골동품도 이제 혹시 네, 곤충 문양이 있게 되면은 도자기, 뭐 부채 이런 것들도 조금씩 수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렸을 적 파브르 곤충기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그때부터 곤충에 팍 꽂히신 거예요? 뭐예요?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곤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 관심이 있다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닐 것 같고 제가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문 밖에만 나가면 곤충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곤충들이 좋다, 싫다 이런 어떤 개념이 없이 그냥 공기와 같은 존재. 그래서 나의 이웃 아니면 나의 가족 이런 생각이었지 뭐 곤충에 내가 빠져야 되겠다, 곤충을 좋아해야 되겠다, 아니면 곤충을 싫어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더불어 같이 사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소개했습니다만 네. 나이 40에 늦깎이 공부를 시작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신 거예요? 제가 원래는 학부 때 영어를 전공을 했어요. 제가 그 중학교 때 첫 부임해 오신 영어 선생님한테 홀딱 반해서 그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었죠? 아니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공주처럼 굉장히 그 예뻤던 그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 영향을 받아서 꿈이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그 영어 선생님의 꿈은 이제 대학 진학할 때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거든요. 예,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영어 교육과를 이제 진학하게 돼서 영어 교사의 꿈이 이제 실현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근데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서 출산을 하게 되고 이제 육아를 해야 되는데 이 육아가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는 어디 맡길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독박 육아를 이제 자처를 하면서 내 아이는 내 손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또 강한 신념도 있었고요. 그래서 교사의 꿈을 접고 아이고. 네, 전업주부로 이제 들어앉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러다가 나이 40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나이 40 되기 전에 이제 독박 육아를 하다 보니 이제 산후 우울증도 오게 되고 몸이 뭐 이유도 없이 조금씩 아프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돌파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생각하던 게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유적 답사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유적 답사. 네, 우리 이제 흩어진 여러 유적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잖아요. 한 4년 이상을 그 유적답사를 하게 됐는데 대체적으로 폐사지나 이런 유적지들이 산속 오지에 있어요. 그렇죠. 그 가는 길목을 보면 야생화들이 그렇게 많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철 따라서.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야생화가 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요즘 말로 필이 꽂혔다라고 하죠. 그래서 야생화에 빠졌어요. 빠지면서 이제 식물 공부를 이제 뭐 여러 방법을 통해서 전문가도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 어느 사이에 이 식물에 그 특정한 식물에 꼭 보이는 곤충만 오는 거예요. 제가 곤충 이름은 알 수는 없고 이 감으로는 있잖아요. 아, 이상하다. 왜 어느 식물마다 이 곤충들이 다르게 올까? 예. 그러면서 굉장히 이 궁금증이 커졌어요. 그런 궁금증을 계속 키워가던 끝에 이제 곤충이 운명처럼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네. 뭐 여기저기 여행 다니다가 네. 야생화 좋아하시게 된 분들 많습니다. 네. 그러다가 야생화 이름도 외우고 공부한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그 속에 곤충 공부하신 분은 정말 드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팔자수간이라고 이렇게 우습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아마추어 신분으로 공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40살에 내가 본격적으로 한번 곤충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제는 생각을 갖고 이제 학교에 좀 문을 두드렸죠. 석사과정? 네, 석사과정. 그리고 박사까지? 네, 예.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제가 곤충계에 입문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곤충이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곤충이요. 보면 볼수록 참 오묘하고 아름다워요. 예뻐요. 보통 곤충들이 우리가 매미, 잠자리, 뭐 사슴벌레, 커다란 곤충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실제로 밖에 나가면 1cm도 안 되는 곤충들이 많아요. 잘 눈에 안 띄니까 잘 안 띄죠. 모르죠. 네. 예. 근데 그 자그마한 곤충을 들여다보면 있을 게 다 있는 거예요. 그 휘휘 젓는 더듬이, 칼싸움 하듯이, 그리고 똘방똘방하고 아주 영롱한 그런 눈이 또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 똥 마려운 것처럼 볼볼볼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런 아주 귀여운 모습. 네. 특히 이 곤충의 몸 색깔은 예술입니다.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석가루들을 막 이렇게 다 빻아서 뿌려놓은 것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제가 본 예술 작품에서는 그런 색깔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네,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매력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나온 김에 곤충은 색깔이 왜 이렇게 화려하죠?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자세히 지금 다 연구는 안 됐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공부하고 또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일종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색깔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의 색깔과 같은 초록색이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호색이라고 하고. 보호색. 네. 또 그리고 아주 빨간색이나 아주 화려한 색은 경고색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단벌레처럼 굉장히 화려한 색깔이 있어요. 예. 그 녀석은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몸 색깔이 달라져요. 그것은 결국 우리 눈에는 굉장히 무지갯빛으로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비단벌레 자체로는 천적들이 자기 몸을 잘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색깔이 여러 가지 색이 나오니까는 결국은 천적을 따돌리기 위한 어떤 그런 생존 전략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역으로 화려한 색이면 새들이 눈에 잘 띄어서 더 잘 잡아먹지 않나 싶었는데. 근데 실험을 해보면 아니에요. 네, 새들은 이 아주 화려한 색깔 가진 그런 동물을 잡아 먹어봤나 봐요. 근데 학습이 어떻게 됐냐면 화려한 색깔을 가진 동물은 반드시 독이 있다. 독이 있더라. 네. 그래서 새들은 화려한 색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곤충들도 대체적으로 화려한 색을 띠는 그런 열대지방이나 아열대지방은 특히 화려한 색을 띠는 곤충들이 많습니다. 네. 뭐 그 생김새, 색깔, 움직임 하나하나가 다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 그렇죠. 그러셨는데 특히 여성분들 곤충 싫어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게 말이죠. 징그럽다 그러고. 저는 곤충이 여태까지 징그럽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행히 시골에서 자라서 어떤 그런 편견을 갖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자라면서도
그냥 일상적으로 나와 같은 존재, 나와 같은 그냥 나와 조금은 생김새가 다른 그런 생명. 그랬어요?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단 하나 그 조금 무서워하는 곤충이 뭐요? 있어요. 바퀴예요. 저는 바퀴? 어렸을 때 바퀴를 본 적이 없어요. 아. 시골에는 바퀴가 없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난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바퀴는 원래 사는 곳이 열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따뜻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데 시골은 그런 환경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도시에 올라와 보니까 도시는 난방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퀴를 보는 순간 이거 로봇이야. 어떤 굉장히 조금 두려웠어요. 예. 네, 지금도 바퀴는 솔직히 말해서 손으로 못 잡습니다. 네. 그리고 뭐 모기처럼 이렇게 사람 물리면 가렵고 네. 또 독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건 안 무서우셨어요? 그런 것들은 무섭지는 않고요. 이제 걔네들의 생태를 알게 되니까 물론 이제 모기한테 이제 물리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병이 걸릴 예, 수 예. 있으니까 이제 모기는 퇴치는 하죠. 퇴치는 하는데 뭐 두렵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기도 하나의 생명체라서 어찌 보면 생태계에서 꼭 필요한 존재예요. 예. 우리 사람이나 포유동물한테는 해가 되지만 왜냐하면 모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밥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밥이 포유동물의 피예요. 그렇죠. 블러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생태상 그 사람의 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네. 그렇지만 생태계에서는 또 그 상위 포식자한테 중요한 먹잇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포유동물도 사실 야외에서는 개체수가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개체수를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게 과연 누구냐. 네. 모기가 전염병을 네. 퍼뜨려서 그렇죠. 예, 그것도 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모기도 어떤 생명에 대한 그렇죠. 그런 그 충분한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한테 좀 해를 끼쳐서 그런 거죠. 또 네. 곤충의 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 가운데 어마어마합니다.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해코지하는 독을 갖고 있거나 한 곤충은 극소수 아닌가요? 네,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죠? 특히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아직은 온대지방이라서요. 독성이 있는 곤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말벌 종류, 그 다음에 동나방, 쐐기나방, 그 모기 이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거의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이 곤충 독으로부터 해방된 그런 나라에서 산다고 이야기를 해도 크게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열대 지방에는 독충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거기는 화려하고 색깔도 굉장히 화려하고 독성들도 많고 왜냐하면은 열대지방에는 그만큼 곤충의 그런 포식자들, 천적들이 많거든요. 그 천적들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독을 가져야죠. 그렇죠. 네. 곤충 종이 몇 종됩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종이 100만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100만 종 이전에 지구에서 살고 있는 동물의 수는 얼마냐? 150만 종이에요. 그러면은 곤충이 100만 종이라 하면은 3분의 2. 3분의 2죠.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곤충을 지구의 주인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종수도 많지만 개체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지구에서 사는 개미들을 쫙 불러 모았어요. 모아서 줄을 딱 세워보니까는 얘들이 지구를 한 7바퀴를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예. 그 정도로 개체수가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수, 개체수에서 지구는 과연 그 곤충의 그런 본 고장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곤충 말을 전체의 무게가 네. 인류 전체 무게보다 훨씬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100만 종 중에 우리나라에 사는 건 어느 정도? 우리나라 사는 종은 16,000종 정도, 2019년 통계인데요. 지금은 그보다는 조금 더 많아졌겠지만 16,000 정도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대 지방이 제일 많고. 그렇죠. 열대나 아열대 지방이 많고 이제 온대 지방, 그다음에 또 뭐 툰드라나 이런 데는 존재하기는 하지만 예. 종수는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곤충들이 변온동물이에요. 주변의 그 온도에 따라서 자기의 체온이 바뀌기 때문에 일정 온도가
유지가 돼야지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온대지방도 봄부터 가을까지는 곤충들이 좋아하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온도이고 예. 이제 겨울에는 이제 아주 춥기 때문에 이제 휴면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겨울잠을 이제 자면서. 네.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프랑스의 파브르. 네. 그 책에는 아마 프랑스에 사는 곤충들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프랑스도 우리도 비슷한 기후대이긴 하지만 네. 다르죠. 프랑스에 다르죠. 사는 곤충과 우리나라에 사는 곤충이 다르죠. 분포가 이제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같은 구북부 지방인 것은 맞는데 이 거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리적인 장벽이 뭐 산맥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빙하기 때 어떤 그런 대륙의 이동도 살짝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쪽 프랑스에서 사는 곤충과 우리나라 한국에서 사는 곤충이 종류는 비슷하지만 풍뎅이 예. 종류나 뭐 이런 건 있지만 종은 많이 다릅니다. 예, 예. 그 대학원을 마흔에 늦깎이로 들어가셔서 박사까지 네. 하셨다. 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셨잖아요. 네. 모두 몇 권 쓰셨죠? 제가 세보니까는 30권이 넘더라고요. 허허. 일반인들을 위한 대중서가 한 25권 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주 전공인 뭐 거저리를 비롯해서 이제 버섯살이 곤충들을 학술서로 예. 영문판 그 다음에 국문판으로 같이 낸 게 있어요. 그게 이제 7권 해서 이제 30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 시작하신 것부터 치면 한 20년인데. 그렇죠. 제가 지금 나이가 60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40살에 시작을 했으니까 만 19년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9년에 책을 그만큼 쓴 걸 보면 1년에 한 2권꼴로 그러니까요.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초창기 몇 년은 책 못 쓰셨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때는 또 이제 연구를 해야 되고 공부하시느라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논문 쓰시느라고. 박사 학위 받은 이후에 이제 그렇게 책을 이제 썼는데요. 예.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일중독에 걸리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이제 곤충에 또 빠져 살다 보니까 할 얘기들이 또 좀 많이 있고요. 네. 근데 그 곤충 연구하시는 학자분들도 우리나라에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유독 그렇게 대중들을 위한 쉽고 편한 우리 곤충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건 좀 독특하시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곤충 시작한 게 40 넘어서 늦깎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남은 세월 동안 곤충 연구를 하게 돼도 한 20대부터 출발한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시간적으로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대중서를 써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회의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서 아무래도 연구자는 논문 편수가 써야죠. 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쓰는 곳에 이제 주력을 하게 됐는데 이제 출판사에서 여러 번 이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문과 출신인 좀 내가 써보면 어떻겠느냐 자꾸 이제 권해서 예. 내 인생의 첫 번째 책이자 마지막 책을 그럼 한번 써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셨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쓴 책이 이제 곤충의 밥상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책이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어요. 예. 과분하게도. 네.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 어려운 논문은 일반인들이 대중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그런 논문들의 어떤 내용들을 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게 술술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네가 좀 적응한 것 같다. 자꾸 주변에서 이제 부추기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 곤충의 밥상 지금 갖고 오셨네요. 네, 이게. 야, 두껍습니다. 네, 첫 출간한 후에 이제 조금 이제. 증보해서. 네, 좀 소소한 오류들은 그 바로잡고 해서 이제 개정판으로 이렇게 지금 800페이지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냈습니다. 네. 그 한 대목 재밌는 대목 좀 읽어주실래요? 배추 흰나비 이야기입니다. 배추 흰나비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힘없는 애벌레나 번데기 시절을 용케도 잘 견뎌야만 얼음벌레로 날개도지하는데 살아남을 확률은 10%쯤밖에 안 됩니다. 녀석들에게 외부 환경은 혹독하여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새, 거미, 잠자리, 쌍살벌 같은 포식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요. 더 무서운 것은
자기보다 몇십 배나 작은 기생벌에게 기생당하는 일입니다. 배추밭에 앉아 애벌레를 찾다 보면 심심찮게 기생당한 애벌레가 보입니다. 옆구리 터진 김밥에서 밥알이 흘러나오듯 애벌레 피부를 뚫고 몸속에서 자그마한 벌레 수십 마리가 꼬물꼬물 기어나오는 광경은 소름 끼쳐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야기하듯이 술술술 풀어내시네요. 지금 곧 읽어주신 대목만 봐도 네. 곤충은 기본적으로 애벌레 시절이 있고 네. 그러니까 알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돼서 네. 우리 눈에 곤충으로 보이는 건 성충 시절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성충 시절이 짧죠? 굉장히 짧습니다. 길어야 열흘? 네,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는 한 2, 3개월 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얼음벌레의 수명은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입니다. 그래요? 그 짧은 기간에 얼음벌레가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의무이자 임무가 있어요. 그건 뭐냐? 번식이에요. 짝짓기죠. 네, 그러니까는 이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이 애벌레 시절에 그 많은 그 애벌레들이 수없는 밥을 먹고 아니면 혹독한 그런 시련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길어야 1, 2주가 성충이라고 하셨는데 네. 평균적으로 그러면 번데기 기절은 어느 정도, 애벌레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곤충마다 다 달라요. 다른데 제가 키우는 그 거저리인 경우에는 아래 시기가 한 보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애벌레 시기는 30일에서 40일 정도, 번데기 시기는 20일 정도. 그다음에 얼음벌레 시기는 한 2주 정도 예. 그렇게 걸립니다. 예. 네. 매미 같은 경우는 매미 같은 경우에는 애벌레 시기로 자라는 그 시기가 우리나라 출신 매미는 한 2년에서 4년이 걸려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런데 또 번데기도 매미는 불완전 변태를 하기 때문에 번데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애벌레에서 곧바로 얼음벌레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미 지역에서 사는 매미는 애벌레 기간이 17년 되는 매미도 있어요. 그 매미 이름이 그래서 17년 주기매미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네. 뭐 13년 또 애벌레 기간을 갖는 매미도 있고요. 그러면 그거는 종마다 다릅니다. 그렇게 10몇 년 동안 애벌레로 있다가 네. 매미가 돼서 불과 한 일주일? 그렇죠. 일주일 살고자 그 애벌레 기간이 그렇게 길었던 거죠. 네. 근데 17년 만에 그렇게 이제 17년 동안 애벌레로 사는 그런 원인이 있대요. 그것도 또 매미한테 물어보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희 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내렸냐면은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그 주기를 17년으로 잡게 되면 이 곤충의 포식자들은 거미도 될 수 있고 새도 될 수가 있는데 예. 그들 포식자들의 수명보다 길게 산다? 그렇죠. 네. 그럼으로써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제 이렇게들 네.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애벌레 시절에 네. 많이